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는 HLB 영상 찍을 건데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마 기대를 하실 겁니다. 7월 2일에 FDA 미팅 얼마나 좋은 얘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고, 매매 동향 또한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 와, 이거 뭐 외국인만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죠. 그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해 보이는데, 우리가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공매도 잔고를 좀 확인해 보시면요. 최근에 330만 주에서 주가가 하한가를 간 이후에, 그죠? 어떻게 돼요? 하한가를 간 이후에 계속해서 공매도 보유 잔고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70만 주까지 줄어들었고요. 그죠?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이게 6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20일 기준으로 270만 주죠. 그죠? 잔고 금액도 1,700억까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공매도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3천억대에서 거의 지금 절반 이상 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6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이 며칠이요? 오늘이 6월 25일이죠. 그러면은 20일 기준이면은 저번 주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확인해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쇼커버 물량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 적어도 한 3, 40만 주 쇼커버 물량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공매도 수량이 200만 주 초반으로 좀 내려왔다라는 건데, 우리가 공매도 수량이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공매도 연장이 좀 발표가 되었죠. 언제까지? 내년도까지. 공매도 내년 초까지 공매도가 다시 연장이 좀 되었다. 그거에 힘입어서 공매도를 하려고 했던 놈들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쇼커버 물량이 좀 들어온 거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제일 큰 건요, 7월 2일에 FDA 미팅에 대한, 그죠? FDA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클 겁니다. 그죠? 이 기대감이 클 거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HLB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승하는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에 구간, 그죠? 이 위에 구간, 노란색 친 구간, 여기까지는 가볍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부분 영상을 좀 잠깐만 보면서 제가 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 높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보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쵸? 6월 21일 다음 주 강력한 상승에 한 표 던진다. 하지만 상승 후 반드시 이 가격 전량 매도라는 좀 문구가 있는데, 자, 전량 매도라는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이 6만 원대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 하지만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는다. 올라갔을 때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12만 원대, 13만 원대 좋은 얘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일단 영상 먼저 보실게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나 이 상승은 뭐다? 무조건 제한적이다. 제한적. 왜?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고민 해봤을 때 FDA 승인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7월 2일 미팅 후에, 그쵸?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뇌피셜이 아니라 아무리 빠르고 희망회로를 정확하게 안 돌리고 생각하면은 4개월에서 5개월이잖아요. 그쵸? 아무리 빨라도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차피 재신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4, 5개월 동안 HLB가 어떤 뻘짓을 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뻘짓을 할까?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주가는 올라가지만 7월 2일 전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자,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자, FDA 미팅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 엄청 높지는 않을 거예요. 왜겠어요? 중요한 건 CRL을 받은 상태에서 FDA 관련돼서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CRL 이미 받은 상태에서 FDA가
좋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CR에 이미 수령을 받았는데 HLB 쪽에서 CR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하겠죠. HLB한테. 그럼 HLB는 이거를 빠르게 수정해서 다시 보완 요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럼 이 기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이런 기대감이 반영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고가권의 매물이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어떻게 된다 매물 한번 소화시켜 줘야 돼요. 저는 이 매물을 소화시켜 주는 방법이 이렇게 소화시켜 준다라는 것 자체가 세력들이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 구간대 매물을요. 조금 기간 조정을 거쳐서 소화시켜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질질 끌면서 지루하게 할 것 같다. 요게 좀 HLB 세력들의 원래 해오던 패턴이기 때문에 항상 지루하게 해요. 지루하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루하게 주가를 눌러놓고 반등하는 척 누르고 반등하는 척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급등을 한번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획기적으로 반등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왜? 앞에 구간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앞에 구간 매물이 있기 때문에. 쌤 근데 외국인들 쇼커버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쇼스키즈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투자자를 외동이야. 그쵸?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당연히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매매 동향만 보고 주식을 했을 때는 한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HLB가 언제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작년 10월 달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10월 1일부터 매매 동향이 어땠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좀 간단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원래 HLB는 외국인이 매수하면 잘 올라갔던 종목이고, 자, 작년 10월에 3만원일 때부터 주가가 흐지부진할 때는 외국인의 매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구간대에서 외국인 매수가 한번 들어오더니 이쪽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의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쇼스키즈 물량이겠죠.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HLB 주가를 폭등을 시켜요. 폭등을 시키고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가 약해지니 주가가 빠지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매도 쇼스키즈 쇼커버 물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어떻게 된다? 수급을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애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외국인이 나갈 때는 주가가 내려간다. 근데 이게 크게 규칙성이라는 게 딱히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외국인 물량이 살짝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강하게 들어오면은 주가가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다가 또 한 번 눌리고 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HLB 주가는 오른다. 하지만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갔을 경우에는 또 주가가 이렇게 눌리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 다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는 주가가 다시 조금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들어와서 지금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들어올 것이냐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엄청난 쇼스키즈가 들어온 것도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어떤 점을 이용할 거냐면은 7월 2일에 FDA 미팅 기대감이 있으니 당기적으로 어떻게? 요거를 좀 이용해서 안 좋은 이슈가 나오거나 또 기간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실망감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진짜 영상 찍어도 조회수도 안 나오고 싫어요만 박히는데 할 말은 해야죠. 그죠? 할 말 해야죠. 제가 이 구간에서도 2분의 1 팔라고 욕 오지게 먹었다가 이때 정확하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때 팔라고 했던 것 때문에 또 칭찬을 받다가 물타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라고 했다가 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또 욕을 먹고 여기서 기다려보세요 했다가 맞춰도 또 매도하라 그러면 또 욕을 먹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초점을 지금 맞췄다 못 맞췄다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지금 구간은 뭘 봐야 되냐면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2분의 1 매도. 그쵸? 2분의 1 매도. 뭐요? 단순히 리스크 관리예요. 승인전 리스크 관리. 자, 이 부분에서도 하한가 2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라. 추가 매수해라.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책임감 없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반등할지 빠질지 어떻게 압니까? 사실상. 그쵸? 여기서는 리스크 관리라는 걸 하려면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반등했어요. 구간에서. 그죠? 그쵸? 지금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까지 올라올 수는 있으나 여기서 뭐 해야 된다? 7월 1일 미팅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 또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HLB 추가적인 반등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기대감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때 1일까지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서서히 좀 가다가 식어가는 분위기로 되면서 단기적으로 물량을 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물량을 또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 구간에서. 이 부분도 한번 조심하시자 라고 좀 한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싫어요 말고 한번 영상을 제대로 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제가 뭐 HLB 주주분들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HB 관련돼서 내가 정확하게 좀 대응이 필요하다. 형 구간에서 도저히 영상을 봤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헷갈리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하나 제가 남겨놔요. 010-9201 6329로 HLB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현재 구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제가 현재 구간 여러분이 이제 매도하라고 들리겠지만 사실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싫어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현 구간에서 정확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HLB라고 세 글자 남겨주셔서 정확한 대응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 구간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오늘 엔비디아가 많이 밀렸잖아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해외 주식 종합 차트 가보면은 우리가 엔비디아 차트가 어떻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깨졌죠. 근데 우리가 항상 1등주가 엔비디아라고 얘기하잖아요. 2등주 누군지 알아요? 2등주? 2등주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일라이릴리요. 일라이릴리. 그쵸? 이 친구가 뭐하는 회사예요? 뭐하는 회사요? 비만 치료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얘가 이번 연도 상승률 70%입니다. 미쳤죠? 엔비디아 다음 2등주예요. 그 얘가 지금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뭐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바이오 종목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종목 부각되고 있는 거. 그죠? 오늘 그래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바이오 쪽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바이오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 HLB 제약도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얘네도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지속형 주사제 관련돼서 이슈가 있어요. 그만큼 HLB가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엮을 가능성이 있다. 왜? 미국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가 지금 뭐요? 탑1이잖아요. 탑1. 그죠? 엔비디아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HLB도 이 구간을,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M&A 굉장히 안 했죠. 그쵸? M&A 안 했습니다. 작년에 파나진 하나 하고 최근에 많이 쉬었어요. 작년에 2개 했나 이노베이션? 최근에 많이 쉬고 있어요. 그래서 M&A 들어갈 겁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그래서 HLB가 결과적으로 이제 M&A가 들어갈 텐데 아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M&A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 한 종목 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면요. 자, 얘네들이 개인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집이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2025년 이후에 대시세가 없었어요. 이때도 만원에서 7만원, 거의 6만원까지 6배를 빠르게 주가를 끌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빠르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정을 오래 받았고, 파동 또한 내려오는 파동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고 다시 한번 매집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유통주식이 1200만 주인데 바닥권 거래량이 유통주식에 8번이나 돌았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매집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요.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자,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실적 또한 바이오주 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대주주의 지분율 또한 3,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재무제표상 안정적인 바이오 주식이고요. 자, 임상 2상을 끝내고 FDA 3상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HLB를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부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장을 보고 섹터를 봤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금리 인하 무조건 바이오다. 그 중에서 바이오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뭐요? 비만 치료제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M&A도 이러한 종목들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HLB 쪽에서도 분명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HLB가 M&A를 안 한 지가 오래됐죠. HLB가 M&A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연상 갑니다. HLB가 항상 M&A 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목표 주가는 3,400%고 2024년도 이걸로 끝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불안하신 것 같은데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셔라. 자, 이 종목, 자, 히든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집이 엄청나요. 바닥권에서. 자, 10년 동안 쉬었습니다. 10년 동안 쉬고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돌리면서 시작할 준비하고 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종목 마찬가지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